안녕하세요.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진행자 어예진입니다. 추석날은 경제활동이 대부분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날이죠. 조상님께 올릴 차례 한상, 부모님께 드릴 선물, 손주에게 쥐어줄 용돈까지 가정이라는 작은 시장 안에서 정이라는 화폐가 쉼없이 오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고받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아마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해 온전히 투자하는 시간. 오늘만큼은 그 가치를 숫자 말고 마음의 뿌듯함으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밤 떠오를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넉넉하게 가득 차길 바라면서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계속 이어갑니다.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천미의 보름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윤정호님께서 시간은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지급되는 건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치가 엄청 달라진대요. 현금, 황금보다 귀중한 건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정호님께서 마지막에 근데 전 현금 쪽으로 좀 눈길이 가네요. 이렇게 솔직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동감. 배수남님께서는 저는 오늘 어린 조카들과 놀아주느라 정신 쏙 빠진 하루였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네요. 저도 조카들 어릴 때 집에 오면 제 방부터 달려오거든요. 아이들이 고모 하고 달려오는데 저는 그때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누워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배에 올라타죠. 그럼 이런 소리도 내지 말고 꾹 참으면서 자는 척을 계속 해야 자나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가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배수남님 그때 좀 즐기세요. 예, 조카들이 그럴 날도 이제 오래 안 남았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효선님 추석인데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어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경제 가치에 관해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선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유튜브 시교라, 고릴라, 보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급 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조카 등등 온 가족 뵙고 귀경길에 오른 분들,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분들, 모처럼 집안에서 여유 있는 시간 보내는 분들 각자의 방식대로 추석 오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듣고 계신지 짧은 사연과 함께 사진 한 장 찰칵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주유상품권, 연휴에 이동 한번 하고 오면 기름이 쑥쑥 사라지잖아요. 주유상품권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주의사항 아시죠? 운전 중에는 절대 문자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은 특히 사고 위험 많습니다. 차가 많아서요. 다들 알고 계시죠?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에서 준비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메뉴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과 관련한 요즘 뉴스와 라떼 뉴스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내 맘 같은 보험 NH농협생명이 함께합니다. 비의 최고의 선물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좀 소개해드릴게요. 0607님. 금요일에 엄마 집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석계역까지 가서 버스 갈아타고 집에 가려고요. 12월 아버지 제사 때 또 와야 되는데 홀로 계실 엄마 뒷모습이 엄마 건강하세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마음이 어떠실지 너무 전해지는데 그래요. 우리 부모님 댁에 방문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왕 갔을 때 비상약도 조금 챙겨드리고요. 혹시 집안에 보수할 거 없나, 뭐 문고리 고장난 거 없나, 저 위에 손 안 닿는데 불편하신 거 없나, 그런 거 한번 쭉 점검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상약 같은 거는 또 어르신들 아프면 자식들한테 짐 될까 봐 내색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챙겨드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899님, 1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명절다운 명절을 오랜만에 보내요. 비가 많이 오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네요. 와, 고국에서 보내는 명절 얼마나 기쁘실까요? 야, 진짜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고 이럴 때는요, 또 옛날 얘기가 더 의미 있고 재밌단 말이죠. 5899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5966님, 저는 자주 가는 동네 카페로 잔소리 피해 피난 와서 카페 사장님 노래 트는 폰에 고릴라 깔아드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같이 듣고 계시대요. 카페 사장님도 심심해 하셨는데 듣고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5966님, 이 추석까지 이렇게 영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들어주세요. 자, 오늘 저도 오는 길에 도로 곳곳이 정말 정체가 심하던데, 그리고 선물 당첨자 있잖아요. 클로징 때 발표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계속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막힌다,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저도 오는데 세상 이런 빵빵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린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시각 도로 상황하고 날씨 알아보죠. 서울경찰청 송미경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명절 당일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서울 시내도 정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강변도로 사정 보면 강변북로가 지금은 올림픽대로보다 약간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산 쪽으로 특히 동호대교 좀 지나 고장차, 또 동작대교 바로 아래 사고까지 났기 때문인데요. 강변북로는 강동대교부터 김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반대 방향도 김포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1시간 반은 적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약간 나은데 올림픽대로는 강동대교에서 행주대교 쪽으로는 1시간 20분 정도, 반대 방향도 역시 1시간 한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용해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오히려 무료도로인 기존도로가 지금은 약간 나은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지금 8시간 정도, 서울 쪽으로도 8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목포 쪽으로도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목포에서 서울 들어오는 데는 7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 부근에 사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차가 정말 많이 밀리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려나 날씨도 알아볼까요? 기상청 박경화 리포터. 네, 귀경길이 빗길입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도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추석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기 힘들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 살짝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함께하는 추석, 함께 나누는 기쁨,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103.5 SBS FM. 추석이라는 키워드로 과거와 현재의 경제 이모저모를 배워보는 요즘 뉴스엔 라떼 뉴스.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임 기자님 추석날 생방송도 나와주시고 의리와 애정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재밌게 꾸려봐요. 추석이나 이제 설 같은 이런 명절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인데 한마디로 고향이 좋은 일도 하면서 재테크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추석에 고향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고향에 좀 좋은 일 하면서 짠테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재작년부터 시행돼서 입소문을 꽤 탄 제도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꽤 계셔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란 자기가 사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주는데요. 내가 원하는 답례품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부를 하신 분들은 기부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는 특산품 홍보도 할 수 있어서 좀 모두에게 윈윈인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착한 적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세액공제는 얼마나 해줘요? 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다음해 연말정산 때 세금 10만 원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또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요, 이 내년에는 이 혜택이 지금보다 확대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건 그대로이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소득세에 10%씩 붙는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44%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20만 원 초과 구간은 똑같이 15%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만 딱 맞춰서 기부하면 결론적으로는 내 부담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만 원 플러스 알파 한 13만 원까지를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 원인데요. 좀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소액만 하셔도 될 것 같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랑 기부제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기초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고요.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모아서 지역 사업에 쓸 수가 있어서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담은 중앙정부가 세수를 포기한 만큼 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긴 사람마다 또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쵸. 또 네. 아버지 고향에도 하고 싶고 어머니 고향에도 하고 싶고 내가 갔다가 좋았던 여행지에도 또 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첫 해에는 한 700억 원 정도 기부가 들어왔는데 한 2022년에는 8조 원대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약간 고향 경쟁이랄까 이런 것도 붙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답례품을 준다고 하셨는데 답례품이 뭐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가 더 맛있는 걸 주나 그런 경쟁도 붙을 것 같은데 고향 사랑 기부제에서 우리가 답례품 이거 신청을 골라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앞세워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품목 순위를 보니까 네. 대전시가 내놓은 성심당 상품권이 오. 1위였습니다. 여기 빵성지로 되게 유명한 그러네요. 곳이잖아요. 3만 원까지 상품권 받으실 수 있고요. 2위는 제주도에 기부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노지감귤이었고 3위는 충남 논산시의 겨울딸기였습니다. 아이고. 이것 말고도 뭐 철원 오대쌀, 안동소주, 상주 곶감, 순창 고추장, 뭐 횡성한우까지 기부자들에게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다 들어보니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진짜 귀한 그런 상품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경제적 교환의 미학이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품목 말고도요. 이 답례품을 관광과 연결을 지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택배로 물건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을 관광하게 해서 2차, 3차 소비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짜내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에서는 딸기 농장 체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께서는 농장에서 딸기를 수확해서 케이크도 만드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경남 거창군에서는 캠핑장 할인권,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 이용권, 통영시에서는 나전칠기 체험권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공영 텃밭 분양권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사용처에 제약이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고향 사랑 기부제
기부제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네. 주소창에 ilove고향.go.kr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고향사랑 기부제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답례품몰 눌러서 들어가시면 인터넷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철 식품 메뉴를 보시면 월별로 어떤 먹거리가 제철인지 자세히 안내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상품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는 내가 좀 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전국의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게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등록하시거나 이럴 거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사랑 기부제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야, 이거는 이 댄스 버튼인데 이 노래. 진우션과 엄정화가 부른 말해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또 해드릴게요. 4865님,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부모님께서 연휴에도 출근하시거나 연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윷놀이 한바탕 벌이고 있어요. 와! 저도 가족들하고 예전에 윷놀이 가족이 많아서 토너먼트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4865님도 토너먼트 하고 계시려나? 너무 재밌잖아요.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6745님 활짝 웃고 계시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쿠팡 기사입니다. 아내랑 같이 즐겁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빨리 배송 끝내고 고향 가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배송하시니까 고향 가는 길도 얼마나 설레고 즐거우실까요? 힘내시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여러분들 웃는 얼굴 가득한 사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추석 명절 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다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증샷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두 분께는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로 보내주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를 맡고 있는 어예진이고요.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모시고 추석이라는 키워드로 요즘 뉴스와 라떼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임 기자님, 그나저나 이 연휴가 사실 그냥 조금 쉬었을 뿐인데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단 네.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긴 연휴인 덕분에 이게 지금 평년보다 굉장히 많은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총 3,218만 명이 전국을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8%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연휴 기간이 길어서 전체 이동 인원은 좀 분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차 막히는 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근데 네. 고속도로 교통량이 추석 당일인 오늘 667만 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차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지체와 정체가 또 심할수록 고속도로 휴게소도 좀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휴게소 인기 메뉴도 몇 년 사이에 요즘 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이 휴게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곳의 식음료 평균 판매가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6,342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5%가 올랐는데요. 이 기간에 전체 소비자 물가가 8% 정도 상승한 걸 비교하면 휴게소 인기 음식들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휴게소 가가지고 또 식구들이 다 입맛이 다르니까 나는 이거 나는 저거 이렇게 하면 고르다 보면 또 돈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휴게소 가면 괜히 더 먹고 싶어. 주로 어떤 음식들의 가격이 올랐어요? 네, 뭐가 가장 많이 올랐나 보니까요. 돈가스였습니다. 이게 8,916원에서 11,218원으로 25% 상승하면서 가장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돈가스는 이미 2년 전부터 10,000원대에 올라온 상태고요. 다음으로 우동류가 18%, 아메리카노가 17%, 비빔밥은 16% 올랐습니다. 국밥도 15% 상승해서 9,000원 이상에 팔리고 있고요. 호두과자도 14% 오른 5,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래도 좀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전에 한번 이 휴게소 맛집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오늘 저녁을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또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들이 또 있거든요. 요거 몇 군데 한번 짚어드려 볼까 봐요. 네, 이 한국도로공사가 7월에 휴게소 음식 페스타라고 해서 경연 대회를 연 게 있는데요. 뭐 여기서 상을 탔다 그러면은 뭐 좀 믿고 드셔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 수상작이 죽전휴게소 서울 방향에서 먹을 수 있는 용인 성산안돈 뼈해장국인데요. 11,000원입니다. 이게 뭐 기사님들도 평가가 괜찮다 그러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최우 수상을 받은 게 2개인데요. 익산 미륵사지휴게소 천안 방향의 마마텐동 10,000원에 드실 수가 있고 네. 칠곡 휴게소에서는 부산 방향에서 외관 수제 소시지 부대찌개 11,900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뭐 수상작들이 다양한데요. 좀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로 여행 분위기 한번 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거 얘기만 들어도 침이 계속 고여요. 그래서 괜히 여기 가는 길에 일부러 찾아갈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즘 뉴스 한번 알아봤고 이제 라떼 뉴스도 한번 알아봐야죠. 오늘 몇 년 전 라떼 뉴스 한번 만나볼까요? 네, 55년 전의 추석날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9월 15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오늘 한가위 귀성열차 초만원 백화점 시장 대목 준비했습니다. 추석 그 당시 추석 무렵에는 또 어떤 뉴스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지 기사 한번 볼까요? 햅쌀로 떡과 술을 빚어 조상 앞에 감사하고 이웃이 함께 즐기는 날. 결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가 방앗간은 떡가루를 찌으려는 아낙네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한동안 한산하던 시장과 백화점에는 대목장을 보려는 인파가 밀어 닥쳤습니다. 미도파, 신세계 등 서울 시내 백화점은 며칠 전만 해도 예년 매상고의 반을 넘지 못해 상인들이 울상이었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매기가 활발해지면서 종업원의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건 1,000원에서 1,500원에 이르는 설탕과 조미료. 설탕은 현품이 달려 일주일 뒤 찾아간다는 조건으로 교환권을 팔고 있습니다. 2,000원 안팎의 어린이 옷가지와 1,200원 안팎의 와이셔츠도 인기였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서는 과일, 쇠고기 등 제숙거리와 값이 싸고 기묘한 고무신 등이 잘 팔렸습니다. 서울역과 각 고속버스 정류장은 매진된 표를 사러 온 귀성객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안표상들에게 500원 이상씩 웃돈을 주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터미널 부근에는 택시들이 줄지어서 부산까지 1인당 2,000원, 대전까지 1,000원을 받고 합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때 이런 모습이었군요. 저는 이때보다 좀 뒤에 태어났지만 그 방앗간 가서 네. 가래떡 뽑았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쵸. 아저씨가 갓 뽑은 떡 이렇게 찬물에 했다가 한번 먹어봐 하고 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야, 이 안표상, 이 합승 이런 것도 전형적인 옛날 추석 장면인데 옛날에는 명절 때마다 지금보다 기차가 더 붐볐다면서요. 표 세려고 밤새고 경찰들 있고. 그렇죠. 저도 뭐 이제 말씀대로 방앗간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제 요새는 차례상 올릴 만큼 송편만 이렇게 떡집에서 딱 사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쌀을 싣고 가가지고 떡을 뽑아서 뭐 집에서 송편도 빚고 뭐 이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970년에는 인기 있는 추석 선물 또 들어보니까 설탕이라고요? 네, 이번 추석에도 선물 많이들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이 사실 시대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걸 잘 반영하는 걸로 선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에선 명절 선물의 변천사가 경제 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라떼뉴스에서는 유통업체들의 사료와 옛날 뉴스들을 종합해서 1950년대 이후 시대별 인기 추석 선물 변천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로 보는 추억은 방울방울이네요. 50년대는 또 6.25 전쟁 이후 무너진 이런 사회 기반을 좀 복구하는 게 급했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추석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물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지금처럼 선물을 상품화하지도 못했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직접 기른 농수산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직접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눴습니다. 뭐 찹쌀이나 돼지고기, 고추나 참기름 같은 것들인데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류층이나 권력층 자택에 배달이 되는 고급 선물 축에 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60년대부터는 추석 선물 세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나요? 아직 좀 본격적인 산업화가 아무래도 이루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뭐 먹거리가 좀 아주 풍성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전쟁 후에 그렇다고 또 이제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어땠을까요? 네, 이제 1960년대 들어서 명절 선물이라는 개념이 유통업계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국내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 카탈로그를 처음 선보인 게 1965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툼한 카탈로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딱 한 장 분량이고 96종류의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력으로 내걸었던 품목들을 보니까요. 이 50개들이 라면 한 상자, 이게 500원이고 네. 30개들이 세탁비누 한 세트가 1,000원, 또 고급 선물로 올라가면 12병 들어있는 맥주 한 상자가 2,000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건 이 양복을 짓는 옷감, 양복지라고 하는데요. 5,00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앞서 뉴스에서 들으신 대로 최고 인기 선물은 설탕이었는데요. 네. 한 6kg이 780원 정도였습니다. 이때 신문에서는 한가위가 가까워지면 추석에는 미원을 선물합시다, 이런 조미료 광고랄지, 선물은 백설표로, 이런 설탕 광고들이 일면에 딱 장식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는 뭔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가공식품, 뭐 라면, 세탁비누 이런 것들이 인기였던 모양이네요. 70년대에는 아무래도 조금 선물 품목이 좀 다양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 카탈로그에 담긴 추석 선물 종류가 60년대에는 100종이 안 넘었지만 70년대 들어서는 1000여 종으로 늘어납니다. 네. 우리 경제 발전상을 반영한 건데요. 예전까지 최고급 선물로 인식됐던 설탕은 70년대 들어서는 대중화가 되면서 명절 선물로는 수요가 줄었고 식용유와 조미료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먹거리 선물로 잘 나간 것 중에 이 910원짜리 24병들이 콜라 상자도 있었고요. 통닭과 감자튀김도 이때 백화점 선물 목록에 보입니다. 이전까지 고급 선물이었던 계란의 인기는 여전했는데 이 예전에 가정집에서 이제 전 부치고 음식을 하시느라 네. 달걀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한상윤님도 저희 어릴 때는 계란도 선물로 어머님이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차례상 스케일이 지금과 좀 다르지 않았어요? 훨씬 더? 그렇죠. 뭐 대가족들이 먹을 전 다 부쳐야 되니까 네. 이제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70년대 또 다른 특징으로 미용과 패션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비누 중에서 세탁 비누는 선물로는 좀 인기가 시들해졌고요. 다이알 세수 비누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화장품 세트나 스타킹, 양산 등이 여성들을 위한 선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다방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서의 맥스웰 커피 선물 세트가 처음 등장하게 됐고요. 어린이용으로 콜라나 과자, 연필이나 필통 세트가 등장을 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다른 변화로는 가전제품이 추가가 되는데요.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걸 겁니다. 1976년에 선물의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홍보 문구를 달고 흑백 TV가 선물 카탈로그에 처음 등장했고요. 보온밥통이나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가전제품은 80년대에는 집집마다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선물로서의 인기는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이 노래 한번 듣고 가면 어떨까요? 70년대 히트곡 보니엠의 써니 듣고 80년대로 가볼게요.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셨어요. 시대별 추석 선물 트렌드 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해보죠. 80년대 추석 선물 트렌드 어땠을까요? 네, 8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급화와 다양화 현상입니다. 네. 이제 우리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선물 문화도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 데다가 신규 백화점이 여러 개 생겨났습니다. 출점 경쟁과 함께 업체들의 판촉전도 치열했습니다. 백화점 카탈로그의 선물 세트 종류가 이때부터는 3,000개를 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배달 서비스도 등장을 했고요. 네. 선물들이 포장을 통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면서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70년대만 해도 2만 원 정도면 백화점에서 그럴싸한 선물 살 수 있었지만 80년대에는 물가도 상승을 해서 10만 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30만 원대 양주, 20만 원대 화장품 세트, 10만 원대 넥타이가 추석 선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과대 포장에 대한 비판이나 선물을 좀 검소하게 하자 이런 캠페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바뀌면서 참치나 통조림 같은 규격식품이 급부상을 했고요. 인삼이나 꿀, 영지처럼 건강에 좋은 식품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석 선물 트렌드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를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1990년대는 어떤 선물이 또 인기였어요? 90년대 큰 변화를 꼽자면 상품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백화점과 구두 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이 사실 상품권은 1960년대 이후에도 팔린 적이 있었는데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자 부족을 유발한다라는 이유로 1975년에 발행이 전면 금지됐었습니다. 1994년 상품권 법이 제정되면서 부활했고 본격적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이 주고받기 간편하면서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장점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항상 뭐 받고 싶은 선물 이런 상위권을 꿰차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90년대의 큰 변화는 대형마트 등장입니다. 네. 3만 원 안팎의 실용적인 중저가 세트가 많이 개발이 됐고요. 고가와 저가로 선물이 양극화하는 현상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이제 백화점 선물은 진짜 좀 귀한 선물, 또 할인점 선물 세트는 뭐 단체용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이 나타난 거죠. 2000년대 들어서도 굉장히 비싼 제품하고 실용적인 좀 중저가 그 선물 세트로 명절 선물 양극화가 좀 뚜렷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웰빙이라는 화두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명절 선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가 주요 선물 랭킹에 올라오고요. 친환경 과일이나 이런 전통 장류 같은 것들의 매출이 급상승한 시기입니다. 또 2010년대에는 이 김영란법이 한번 추석 선물 판도를 흔들어 놓은 적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추석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5만 원 이하로 낮춘 선물들이 백화점 배대를 장식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지역의 한우나 사과, 배, 굴비 등등이 일정 부분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 2018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선물 금액 상한선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약간 인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추석 선물 트렌드도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올해도 가성비나 실속 또 프리미엄과 가치 이렇게 양분된 모습은 뭐 큰 틀은 비슷한 것 같고요. 좀 건강한 이런 먹거리들 찾으시는 수요도 많은 것 같고 상품권 선호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트렌드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어떤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을 많이 내놓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우리 기사님도 계셨습니다만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기업에서 왜 명절 전에 그 마지막 근무일에 직원들한테 참치 세트, 뭐 햄 세트, 네. 샴푸린스 들어있는 생활용품 세트 그런 거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추석 선물을 또 그 모바일로 대체하는 그런 회사들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에는 선물도 이제 모바일로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추석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KT의 기프티쇼 자료를 보니까 올해 추석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량이 설과 비교해서 95%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구매만 떼어서 보니까 역시 2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상품권이 뭔지 봤더니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27%로 가장 인기가 좋았고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쿠폰이 16%, 또 백화점 마트 상품권이 12%였습니다. 요새는 뭐 꼭 이렇게 선물 세트 크게 들고 가시는 것보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받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또 명절 되면 살짝 기대하는 게 그 명절 상여금 이런 것도 있는데 기업별로 요즘에 양극화가 좀 심해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람인에서 9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기업이 56.9%였고요.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2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05만 원, 중소기업은 59만 원 이렇게 2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이 조사를 매년 하는데 대기업들은 소폭이라도 이제 상여금이 늘어나는 추세고 중소기업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네. 좀 명절 떡값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좀 씁쓸합니다. 이 추석 선물을 지급했다는
지급하는 기업은 상여금보다는 많았습니다. 71.6%였는데요. 다만 이제 상여금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격차를 메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 중고 거래로 내놓는 분도 계시잖아요. 명절 네. 테크라고 하죠. 네, 뭐 아직 연휴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추석 선물 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여기에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은 법상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을 해서 중고 플랫폼에서 매매하시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횟수는 연간 10회로 묶여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건강기능식품은 소비 기한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한이 임박한 매물들도 뭐 올리는데 다 제약이 없어서 기한 내에 섭취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는 날짜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은 당연히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추석 명절에 대한 요즘 뉴스 라떼 뉴스까지 재미있게 추억 여행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윗소로우의 사랑해 듣고 계십니다. 김용수님, 추석 연휴에 쉬지 않고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쓸쓸하지 않은 추석이네요. 김용수님, 저는 여러분이 라디오를 켜주시는 이상 늘 곁에 있어요. 내일도 또 봬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먼저 주유 상품권, 처갓집 식구들과 저녁 사기 배윷놀이 하고 계시는 8703님, 그리고 혼자 닭발도 드시면서 고향 못 내려간 분들 모두 화이팅 응원해 주신 5636님, 시댁 내려온 지 벌써 나흘째인데 이틀 후에나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보내주신 7252님, 이 세 분과 함께 아까 이미 선물 드렸죠. 4865님, 6745님 이렇게 5분께 주유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0607님, 5899님, 5966님 그리고 윤정호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 러브 FM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은 유독 양보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의 여유 꼭 가지세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꽉꽉 채워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